목소리와 북소리로 세상만사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는 판소리. 우리나라 정체성과 정서를 담은 노래와 이야기로 구성된 판소리는 다양한 음악 언어와 장단, 연극적인 표현 요소가 총망라된 종합예술이다. 장터나 거리, 사람들이 많은 곳에 판을 벌려 대중들과 호흡해온 판소리는 그 가치를 올곧게 보존하고자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200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판소리는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의 세 가지 유파로 나뉘는데 순천은 가왕 송응록을 시조로 송만갑, 박봉래, 박봉술, 송순섭으로 이어지는 동편제를 따른다. 아카이빙 다큐멘터리 흔적은 남도의 흥을 이어온 순천의 판소리를 조명하고 그 가치를 기록하고자 한다. 순천 나간읍성은 우리나라 근대시대 최고의 명창으로 손꼽히는 국창 송만갑의 생가가 있다. 국창 송만갑은 웅장하고 호탕한 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동편제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명창으로 평가된다. 동편제는 전라남도 동북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는 소리제를 따르는 것으로 정중하고 꿋꿋한 느낌의 발성인 우조를 주로 사용한다. 이게 이제 동편제 판소리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우리 판소리 사이에 그 19세기 전반에 크게 활동을 했던 정기 팔명창 시대에 그 머리인 송흥록이라는 명창에서 시작이 돼요. 그 발성에 있어서도 동편은 아주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통성으로 우겨내는 발성을 해요. 서편은 그에 반해서 좀 더 정화된 발성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편은 장단의 운용, 즉 박자 운용도 말시와 장단의 강세가 뚝뚝 맞아떨어지는 대마디 대장단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장단 운영을 하는 반면에 이제 엇붙임이라고 해서 서편제 소리는 상당히 장단도 복잡하게 붙여나가는 구조를 갖고, 또 이제 음악적 식임새, 즉 기교에 있어서도 동편은 아주 간략하고 고졸하고 소박한 데 반해서 서편제는 좀 더 화려하고 더 기교적이다 할 수 있죠. 판소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예술이기에 순천 지역의 판소리가 어떻게 현대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실상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다만 15세기 초 순천은 도읍으로서 전남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왔고, 당시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며 민속예술이 발달하기 좋은 토대를 갖춰온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동편제는 송만갑 국창으로 뻗어나온 박봉래, 박봉술, 송순섭의 갈래와 송우룡 문화에서 소리를 배운 유성준을 정점으로 한 김연수, 임방울 등의 갈래로 계보가 나뉘는데, 이들 국악인들은 각각의 소리로 동편제의 맥을 이어왔고 순천 지역 역시 그 영향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순천 출신의 대표 여성 명창인 박초월 명창은 후학을 양성해 우리나라 국악진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박봉술 명창은 5년 동안 순천국악원 소리선생으로 활동하면서 실력 있는 국악인들을 배출해냈는데, 오늘날 적벽가 예능 보유자인 운산 송순섭 명창도 그의 제자로 동편제의 계보를 잇고 있다. 내장창 받아라. 내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기리며 말로와 달려들어 동해 원론서를 쳐
2021년 10월 춘천 나간읍성에서 송순섭 명창과 그의 문화생들이 적벽가 연창회를 열었다. 적벽가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와 함께 우리 시대 명창에 의해 전승된 판소리 5마당 중 하나로 삼국지 연희에 등장하는 적벽대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삼국시대 조조와 유비, 송권이 천하를 다투던 이야기를 담고 있기에 적벽가는 동편제 특유의 웅장하고 우렁찬 소리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전해진다. 전통사회의 지배계층의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바탕이 적벽가예요. 적벽가가 물론 그 삼국지라고 하는 우리 동양 쪽에 이제 아주 오래된 고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관우라고 하는 주인공의 그 의를 높이 사서 당시에 지배계층이던 사대부들의 사랑을 받았던 판소리이죠. 특히 적벽가는 이제 그 내용상 그 평우조라고 하는 아주 씩씩하고 웅장한 성음들을 내는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판소리를 수련하는 많은 소리하는 광대들이 좀 더 수준 높은 수련을 할 수 있었던, 또 수준 높은 음악을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바탕이기도 하죠. 네 말이 당연하니 문둥불러방색하라. 문빙이 우뚝 나서 저기 오는데 어디 뺐나.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판소리 5마당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그 시대의 민심, 그리고 한이라고 표현되는 고유한 정서들이 점철돼 있는 예술이다. 이에 적벽가 예능 보유자인 운산 송순섭 명창 역시 자신의 스승이 생전에 그리하셨듯 지난 2005년 순천에 판소리 전수관을 열고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500만 군병에다가 한 번을 부리고 전이가 건산이 무너지고 을 부리고 고세를 누르와 천지산 시대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릇 판소리. 보존의 가치가 입증돼 지금은 명실공히 세계가 주목하는 유산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판소리를 일상에서 향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다음은 고등부부 시상이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숙한 판소리, 대중에게 한 뼘 가까운 국악.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국악을 일상에서 접하는 기회를 늘려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주 접하고 들어서 생소한 것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악의 대중화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엄마가 해준 그 음식이 가장 맛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만들면 이게 다 좋은 거죠. 근데 현재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가 국악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주 접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설 있는 음악회, 또 상설 공연 이런 거 필요하고, 영상 기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사들이 많으니까 영상을 잘 활용해서 그 뜻이 뭐고 가사 내용은 뭐고 뭐 이런 것들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취미로 이제 국악을 배우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그 지역의 정체성이 있는 그런 국악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상성의 높이 앉아 나주 풍경 바래보니 만장문봉이 판소리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생각과 고민이 이어지면서 순천에는 판소리를 우리 시대의 음악으로 들여놓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흐르는 물은 그중 순천의 이야기를 창극으로 풀어내고 있는 이재영 명창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만났다. 야니용한 첨유 국립창극단원, 남원시립국악단 부수석을 거쳐 보성소리축제 대통령상 등을 수상한 이재영 명창은 현재 순천만 수군가라는 창극을 준비하고 있다. 장은이 나무 임시요 가지 옥과로다 중소군 화순이 이 순천만 수군가는 순천의 그 용산 순천만에 가시면은 그 용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그 용산이라는 게 이무기가 용이 돼가지고 승천을 하다가 순천만이 어찌나 그냥 아름답고 이쁘든지 승천할 것을 포기를 하고 그냥 내려앉은 게 용산이 됐대요. 이런 내용으로 순천만의 그 아름다움, 순천 산천 경계의 그 수려한 자연을 밑바탕으로 깔고 좀 순천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알다시오 절시구나 잘 있어서 복을 빌어 잡벼라고 복을 빌어 잡벼라고. 창극은 연극과 소리를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판소리와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 사람 짐승들 다 죽어나가는데 여기 순천만에서는 이공 휴양반이 그놈을 잔뜩 몰고 와서라 이뇨 작용, 허약 체질 개선. 한편의 연극과도 같은 창극은 각각의 사람이 등장인물을 표현해내기에 서로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책이니 저의 이 아리따운 몸매한다 자태로 혼을 썩 빼놓아 이무기놈을 각각 벼슬 이름만 하나씩 맡아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순천의 이야기를 담아낸 순천만 수군가. 그가 이것을 준비해온 이유는 역시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다. 좋고 좋다 자시자 얼씨구 지화자 좋고 좋다 천년을 아치우고 승천을 한다니 이러한 경사가 또 있느냐 시계 농계 꽃게 망둥어 짱뚱이 태갱이는 물론이요 지역의 이야기를 창극에 담아내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 오화세상 정원 순천만 우리 판소리가 일반 대중들에게 참 가까이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뜻의 전달이 잘 안 돼요. 판소리가 갖고 있는 그 단어 자체도 어렵지만 이렇게 말 사이사이에 이런 곡조들이 있다 보니까 쉬운 말도 잘 의사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판소리가 대중 속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가사를 좀 풀어야 되고 또 풀어놓은 가사 중에서도 그 우리 소리꾼들이 그 가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게 제일 대중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매년 가을 순천에서 개최되고 있는 푸드의 나트 페스티벌. 시끌벅적한 도심 축제의 현장은
국악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순천의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퓨전 국악팀 별난이 무대에 올랐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무대를 이어가는 별난. 그들의 무대는 한눈에 봐도 서양악기와 국악기가 하나의 무대에서 가락을 이뤄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기타와 해금, 동서양 현악기의 오묘한 조화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일단은 저희가 전통 국악 공연도 해봤었고요. 또 퓨전 국악도 같이 병행을 해서 했었는데, 그랬을 때 관객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퓨전 국악 무대였고, 또 오히려 다른 무대들에서도 퓨전 국악을 하면 더 환영을 받는 추세여서 저희가 퓨전 국악 쪽으로 더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저희는 퓨전 국악부는 별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금 실험성 있는 음악을 해보고자 모인 별난. 그들은 요즘 표현대로 힙하게 우리의 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밑거름 삼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우리 소리에 대해 어떤 고민을 이어가고 있을까? 아무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리의 한 부분 사랑가라든지 또는 심청가의 심청이가 물에 빠진다는 대목이라든지 이런 눈대목들을 소리로 들었을 때는 한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신기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에 반면에서 이런 눈대목을 가지고 와서 쉽게 한글 가사로 다시 작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그 시리렁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글 대목을 넣음으로써 오히려 더 재미있게 받아들이시고, 판소리에도 이런 부분들이 재밌는 부분들이 있구나를 더 쉽게 이해하는 데는 퓨전 국악이 더 조금은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판소리는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지 않는다. 오래도록 판소리는 전국 각지에서 대중의 소리를 담아왔기에 우리 소리와 국악의 매력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이들의 실험과 도전은 옛 음악을 보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소리가 대중 속에 녹아들 수 있다는 판소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트로트가 대중화된 것처럼 국악도 자주 보고 자주 듣고 대중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면 친숙해지지 않을까요? 젊은 국악인들이나 퓨전 국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퓨전 음악으로 치우치는 것이 국악의 전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네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일진데. 하지만 과거에도 문화의 교류는 빈번하게 일어났고 새로운 문화와 옛 전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문화라는 것이 불변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은 전진하고 생활은 바뀌고 경험은 누적되고 지식은 갱신되는 거예요. 언제나 완만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이질적인 문화가 서로 만나도 언젠가는 교류하게 되는 거고, 그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동편제를 기반으로 한 전통 판소리의 맥을 잇는 일, 그리고 우리네 일상에서 국악의 흥을 나누고 향유하는 일. 이 두 가지 모두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가치 있는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순천만의 판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판소리. 더 나아가 우리가 즐기는 판소리를 위해 흔적을 기록하고 남기는 일은 지금도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